자, 퇴적암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서서 이야기를 했듯이 퇴적암의 종류는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도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갱이 크기에 따른 것들은 이와 같은 그림들이 매우 자주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퇴적암의 생성 순서들을 얘기했을 때 부서진 것들이 운반되어서 어딘가에 쌓인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강이나 바닷가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운반이 되어서 이렇게 운반이 되어서 쌓이는 형태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쌓일 때 그냥 와르르 쌓이지 않아요. 알갱이가 큰 것이 먼저 가라앉고 알갱이가 작은 것이 나중에 가라앉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운반되는 과정 속에서 쌓이게 되는데 알갱이가 큰 것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먼저 쌓이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알갱이가 작은 것이 나중에 쌓이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한번 보내볼게요. 누굴 보낼 거냐면요. 자갈과 모래와 진흙을 보내볼 거예요. 그랬을 때 알갱이 크기는요. 자갈이 제일 크고요. 진흙이 좀 작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먼저 쌓이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자갈이 먼저 쌓이겠죠? 처음엔요. 자갈이 주로 쌓이게 되고요. 그 후로요. 모래가 그 다음으로 쌓이게 되며 그 후로요. 진흙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자갈이 주로 쌓여서 퇴적암이 하나가 되겠고요. 모래가 주로 모인 모래 정도 알갱이가 주로 있는 그런 퇴적암이 만들어질 것이며 진흙 정도의 알갱이들이 모인 퇴적암이 또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금 더 깊숙이 이 부분, 이게 바로 모래가 주로 된 것. 그리고 요 부분, 여기라고 할까요? 요 부분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암석의 그림을 보고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분하기 수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예요. 커다란 자갈들이 대놓고 눈에 잘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자갈과 같이 커다란 암석들이 주로 모여서 이루어진 퇴적암, 여감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알갱이 크기에 따른 거 세 가지 선생님이 써드렸었죠? 여감, 사암, 셰일. 그 중에서 여감이라는 것은 자갈 정도의 커다란 알갱이들이 모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갈 떠올리시면 됩니다. 됐죠? 자, 모래가 주로 모래 정도의 크기의 알갱이들이 모여서 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사암이라고 합니다. 쌤이 그냥 사암의 그림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 그림을 보고선 사암을 못 떠올린다고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만 그림상에서 이런 그림들이 나왔고 요 위치 하면 사암이구나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됐죠? 마찬가지로 가장 깊숙한 쪽으로 가서 가장 작은 알갱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셰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됐죠? 그래서 여감, 사암, 셰일이 이런 식의 그림들 쌓이는 깊이에 따라 물의 깊이에 따라서 알갱이 크기 차이가 나고 생성 장소의 차이가 나는 이런 식의 그림하고 연결 지을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 그림이 바로 알갱이 크기에 따른 퇴적암의 분류가 돼요. 됐죠? 자, 상대적으로 퇴적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는요. 스미 아까 세 가지 썼는데 한번 써볼게요. 석회암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응회암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암염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요. 자, 세 개의 박스가 있고 그림만 있어요. 그림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쌤도 그림만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다만 특징들을 조금 써드렸죠. 자, 소금이라고 써 있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소금은요. 굳어서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암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암염이라는 것이 소금이 주성분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염암이 아니라는 거. 일반적으로 석회암, 대리암, 무슨 역암, 사암 이러니까 뒤에가 암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 아니 소금의 경우는 암염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런 단어 때문에 틀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헷갈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암염이 되고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석회암이고 둘 중에 하나가 응회암일 거예요. 그때요. 묽은 염산과 반응해서 거품이 발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석에다가 묽은 염산을 똥똥 떨어뜨리면 보글보글 거품이 발생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 애가 바로 누구냐면요. 석회암이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시면 되겠죠. 석회암이구나. 석회암은요.
석회 물질이 굳어서 되는 거예요. 석회 물질들이 퇴적되어서 된 것이 바로 석회암입니다. 선생님, 석회 물질이 뭔데요? 친구들 이거 뭔지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쓰셨어요? 자, 석회 물질이라는 것은 조개 껍데기 혹은 산호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산호 껍데기, 산호가 죽어서 혹은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쌓여서 된 것들이 이제 석회 물질이고 그런 것들이 석회암이 되게 되는 거예요. 됐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남았네요. 응회암이요. 자, 요 자리에 쓸 것은 바로 응회암입니다. 됐죠? 응회암이라는 것은요. 화산재가 쌓여서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퇴적암이라는 것은 다시 어떤 물질이 쌓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퇴적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 이야기, 원리를 아시겠죠? 또한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구나. 알갱이 크기 따라서 가라앉는 위치에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어느 부근에 딱 가서 놀러를 갔는데 엄마 여기는 여감이 왜 이렇게 많은겨? 라고 보인다면 여기는 과거에 깊은 물이었겠다, 얕은 물이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여감은 깊지 않은 데서 먼저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왜 이렇게 여감이 많아? 그러면 여기는 어쩌면 얕은 물가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소리. 됐어요? 어느 동네 갔더니 이거 여기 왜 이렇게 응회암이 많아? 응회암이라는 건 화산재가 굳은 건데 응회암이 많아? 그러면 이 근처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 퇴적암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개념들이 보기로 녹아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것들을 내용을 아시고 생각들을 한 번씩 정리해 보십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약간 살을 조금만 더 붙여볼게요. 자, 무슨 살이냐면요. 무슨 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자, 세상 각각의 무슨 북한산, 여러분들 동네에 산들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동네에는요 정발산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산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산들에 어떤 암석이 있는지가 가끔씩 나와요. 근데 아주 가끔씩 나올 때 조금만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마이산이에요. 마이산 들어봤어요? 마이산? 마이산의 이 마가 말마야 힝 하는 그 말, 홀스 그 말 알겠죠? 말의 귀 모양으로 봉우리가 생겼다 해서 마이산이거든요. 그 마이산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 마이산이 무슨 암석일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런 마이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이산을 보면 무슨 자갈이 주성분인 암석들로 되어 있다. 혹은 마이산을 보면은 이렇게 구멍들이 뭔가 떨어져 나간 구멍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구멍들이 뭐냐면 이게 자갈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자갈들이 뽕뽕 빠져가지고 이렇게 뭔가 충격에 빠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패인 자국들이 나온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가끔 자료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자갈 같은 것들이 빠져나온 구멍들이 있어. 움푹 패인 구멍이 있어. 자갈이야? 자갈하면 여감이지. 여감, 퇴적암, 마이산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하시면 여러분들은 퇴적암 그거 별거 아니지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퇴적암에 대한 내용들 전부거든요. 자, 지금 한 내용들을요 문제를 풀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